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11강 냉동 사이클, 증기 압축식, 캐스케이드, 다단 압축식, 기체 흡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ents.kr에 가시면 PDF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열기관은 이것입니다. 즉 고온에서 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기관의 반대 사이클,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열을 퍼 올리는 겁니다. 전기를 투입해서 열을 퍼 올리겠다. 열기관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고, 냉동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냉동기 사이클이 이렇게 되고, 압축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를 도는 것이고, 성능 계수 COP가 이제 매우 중요하고, 압축식 냉동기가 있고 흡수식 냉동기가 있고, 압축식이라는 것은 전기를 투입하는 것이고, 흡수식이라는 것은 폐열을 투입하는 것이고, 압축식은 한 6.3 정도, 흡수식은 0.9 정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당연히 전기를 쓰니까. 전기를 넣어서 열을 생산하는 겁니다. 전기가 훨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6.3일 수밖에 없습니다. 흡수식이라는 말은 폐열을 넣어서 열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하고 같으니까 0.9 정도 되는 것은 0.9 정도 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완전 가역, 즉 카르노 사이클의 그 효율, 이 TH분의 TL. 그래서 온도차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이거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 그러나 이제 역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냉동기, 카르노 열펌프, 냉동기 및 열펌프 한 개의 성능을 제시한다. 이상 성능. 어떠한 냉동 사이클 역시 카르노 사이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온도만의 함수.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THTL은 작동 유체의 온도가 아니라 외부 열원의 온도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합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다음과 같이 수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것의 역수니까 열기관, 온도차가 클수록 온도차가 클수록 전기가 많이 생산되겠죠. 당연히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냉동기 열원 온도차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 열원 온도차가 작을수록 전기가 적게 투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동영상 시간에 기체 동력 사이클 설명했고, 전기 동력 사이클 설명했고,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냉동 사이클 역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교환 온도차는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가 경제적이다. 뭐 성능은 연력학, 비용은 이제 우리 회사 수익의 창출. 이 두 개가 뭐 당연히 최적화돼야 되겠습니다. 냉매우 요건, 1기압 초과, 근방에서 포화 상태가 되어야 함. 1기압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기가 침입되는 걸, 누기되는 거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기 침입 방지. 그리고 1기압, 근방이어야죠. 뭐 10바, 20바 이렇게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제작비 때문에. 포화 상태, 저온 등온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아까 그 카르노 사이클. 온도차가 적어야 합니다. 그것은 포화에서는 등온 과정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카르노 사이클이 된다. 임계 압력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즉 고온, 등온, 고온에서 역시 등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카르노 사이클, 등온 과정, 기타 높은 잠열량, 냉열, 방열 뭐 이런 것들이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잠열이라는 거죠. 경제성, 무독성, 비부식성, 비가연성, 화학적 안정성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고, 역카르노 사이클이 적용된다. 즉 전기를 투입해서 열을 퍼 올린다. 현실적이지 못하나 이상적 기준은 될 수 있다. 카르노 사이클의 역흐름이다. 냉매는 CFC 계열을 쓰고 암모니아, 탄화수소계, CO2, 공기, H2O 등이 있는데 CFC계가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90%를 차지한다. CFC계, 가정용 및 소형업소용에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많이 썼는데 오존 파괴 일으켜가지고 이건 사용 금지가 됐고 CFC계를 쓴다. 암모니아 유독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및 대형 업소용에서만 씁니다. 가격 대비 연력적 성질이 좋다. 근데 이제 유독하다. 가정용에서 못 쓰는 거죠. 냉동기. 냉방일 때는 냉동기이고 난방일 때는 열펌프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방금 앞에서 이거 열펌프는 이거
열펌프 COP는 냉동 COP 더하기 1, 즉 냉방하고 난방하고 동시에 쓸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요구되는 냉방, 난방, 피크 부하가 파악이 필수입니다. 뭐 가장 쉽게 쉬운 실수는 평균 부하 구해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평균 부하가 아니죠. 피크 부하를 파악해서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열 부족은 보일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냉방 부하 부족은 이거 해결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냉방 부하 피크를 파악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일반적으로 난방 부하보다 냉방 부하가 큰데 뭐 어떤 경우는 훨씬 큰 경우가 있죠. 냉방 피크 부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냉방 피크 부하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일러를 추가를 하면은 난방 부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동 온도와 방열 온도 차가 적을수록 성능이 좋다. 이것은 아까 카르노 사이클. 왜? 이거 이거 차가 적으면 전기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당연히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 냉동 사이클은 기본 사이클입니다. 전기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즉 증기 압축, 여기 증기를 압축하겠다. 뭐 전기가 투입되는 것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균형 법칙, 에너지 보존식, 엔트로피 균형식,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거는 모든 수식에 다 적용되는 것이고 역 랭킨 사이클이다. 랭킨 사이클, 증기 터빈, 즉 증기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의 역 사이클이다. 이게 랭킨은 이쪽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랭킨이고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이제 역 랭킨이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1번 증기를 압축을 합니다. 여기 이 상태가 여기 있고요. 1번 상태에서 압축을 합니다. 전기를 투입해서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배우는 스타트,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가역 단열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고, 가역 단열 압축 과정. 실제는 전혀 이게 아니죠. 실제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럼 Win, 목적은 이거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 그러니까 당연히 뭐 1번,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2번 여기 상태고, 2번에서 3번으로 응축을 시킵니다. 냉매를 응축시키는 겁니다. 냉매를 응축시킨다. 여기서 이렇게 응축시키는 거죠. 등압 방열 과정이다. 이만큼 열을 이제 방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냉매가 응축이 됐습니다. 3번에서 이제 응축이 되는 것이고, 뭐 이거 당연히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고, 뭐 3번 빼기 2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당연히 구해지는 것이고, 3번에서 4번으로 팽창 밸브를 시켜서 팽창을 시킵니다. 이것을 교축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3번에서 4번을 이렇게 갑니다. 그 특징이 이게 W도 없고 Q도 없습니다. W도 없고 Q도 없다. 이게 0이라는 거죠. 이게 0입니다. 그럼 당연히 HI하고 Hout하고 같습니다.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그것을 이제 교축 과정, 등 엔탈피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3번에서 4번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온도하고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여기 특징이고, 그래서 그 다음 4번을 흡열, 즉 냉매를 증발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열을 받는 거죠. 열을 받아서 냉매를 증발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1번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고 1번이 되고, 그러면 이 열은 얼마냐? 뭐 당연히 1번 빼기 4번 하면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력학 제1법칙 구하는 거를 너무나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연력학 제2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S 제네레이션, 즉 제네레이션이라는 말은 제네레이션이라는 거는 엔트로피 강의 시간에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라는 말은 작동 주체, 냉매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고, 주위 외기 공기죠. 외기 공기와 엔트로피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다. 가역일 경우는 0이고 실제는 무조건 크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최소화해라. 그래야 연력학적으로 손실이 가장 적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작동유체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흰 리저버 공기, 외기 공기의 엔트로피 변화. 특히 여기 Q가 0이면 열 전달이 0이면 Q가 0이다. 이건 0이죠. 그럼 작동유체만 남게 됩니다. 열 전달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있다. 이거 매우 조심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S,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의 정의는 이거라고 엔트로피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필이 여기서 리버서블이라는 거. 그럼 리버서블이면 Q가 리버서블 Q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엔트로피 가지고는 리버서블 Q 구하는 겁니다. 그럼 리버서블 Q라 그러면 그럼 실제 Q는 뭐냐? 실제 Q는 이거죠. 연력학 제1법칙이 실제 Q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가지고 실제 Q를 구하고, 리버서블 Q는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구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럼 Q라고 한다면 TDS 아닙니까? TDS.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죠. 4번에서 1번으로 갔다. 그러면 TDS 여기 0켈빈 0켈빈으로부터 요거 TDS 아닙니까? 그래서 등온이니까 이 면적이 가역 열 전달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역 열 전달량과 실제 열 전달량과는 다르다. 요 TS 선도에서 내부 가역 열 전달량, 이제 가역 열 전달량은 면적입니다. 밑면적 TDS 이것이 내부 가역 밑면적이 실제와는 다르다. 실제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구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2번에서 3번으로 간다 그러면 이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즉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 더 추가적으로 이것이 이제 가역 열전달량이고, 그러면 1번에서 2번은 0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0입니다. 그렇다면 3번에서 4번은 뭐냐? 아까 실제 보죠. 실제는 아까 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는 0인 거예요. 근데 한번 또 면적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럼 이게 면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 면적이 뭐냐? 가역 열 전달량. 가역 열 전달량이 무슨 뜻이냐? 그거 가지고 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다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일 생산 안 했다는 거죠. 왜 일 생산 안 하느냐? 여기다가 터빈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냥 팽창 밸브 글쎄요 뭐 만 원 할까요? 10,000원짜리 하나 설치하고 그냥 말아야지. 여기다가 어떻게 터빈 한 몇천만 원 할 것 같은데 작은 것일지라도 이거 어떻게 이거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버린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만큼이다. 가능성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요 내부 밑면적 이만큼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완전히 비가역이 됐다. 그렇다면 여기 면적이 뭐냐? 여기 면적은 뭐냐? 이거는 이제 Q 리버서블은 W net 리버서블 이 면적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부호는 음수겠죠. 당연히. 왜?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양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전기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방향. 그러니까 얘가 그 음수가 이제 값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손실 2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2번까지 1번부터 2번 이건 손실 1이 없죠. 왜? 제네레이션이 0입니다. 뭐 S가 다 똑같으니까 없고, 그럼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열전달이 존재하네요. 열전달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동유체와 외기. 작동유체 2번에서 3번으로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습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했다. 이만큼 감소한 거죠. 그럼 이 작동유체가 받은 거는 TH분의 QH 그건 연력학 시간에 매우 엔트로피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그것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즉 이건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죠. 냉매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했으면 방열 과정, 외기 엔트로피는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더하기 이것 하면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조건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T0 외기 온도를 곱해주면 이제 그 손실 1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4번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작동유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작동유체 더하기 외기. 외기는 단열이죠. 단열이니까 0이고, 이만큼. 즉, 이만큼, 이 면적이 엑서지가 파괴가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표현한 게 이 면적이 엑서지가 파괴가 됐다. 4번에서 그러면 1번은 작동유체 엑서지는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줄어든 거죠. 엑서지가. 외기는 엑서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여기서 요게 작동유체라는 거죠. 요게 외기입니다. 그거의 합은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거 계산하다가 이거 엔트로피가 0보다 작으면 그 계산 잘못한 겁니다. 연력학제 2법칙이니까. 그래서 실제는 실제끼리, 가역은 가역끼리 수식을 적용해야지 양자를 혼용하면 안 된다. 즉 내가 지금 실제 해석하고 있는 건지 가역 해석하고 있는 건지. 실제는 연력학제 1법칙, 여기는 연력학제 2법칙. 구분을 잘해라. 실제 마찰로 인한 압력 강화, 주유학 열 손실, 온도차, 열 교환 등 비가역성 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TS 면적으로부터 상당한 정확도의 현실적 직감을 얻을 수 있다. 즉 TS 이렇게 면적을 그려가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가 아니에요. 가역입니다. 가역. 그러나 이 면적 그 가역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실제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직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럼 가역 왜 자꾸 빗금 치면서 이렇게 면적을 구해 가느냐? 이게 이것이 이상인데 현실은 요것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거 빼기 하면은 도대체 그 손실이 왜 발생을 했을까? 이해가 된다. 즉, 그게 이제 설계의 기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초를 알고 있어야 설계를 할 때 내가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TS 선도에서 Qnet, W넷은 리버서블이 여기서는 붙어야 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Q넷은 Wnet, 이건 Q넷과 W넷은 같다.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히 성립하는 수식이고, 그 엑서지 파괴량은 당연히 항상 양수. 이게 엑서지 파괴량이죠.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다가 T0 곱하면 된다. TS 선도상으로 총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이해하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면적을 이해가면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엑서지 손실 일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일, 실제 열은 얼마인지, 왜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이것의 최종 결론은 이거죠. COP 그 힙펌프의 목적이 이겁니다. 목적이 이거니까 당연히 전기를 투입해서 QH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냉동기의 목적은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기를 투입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거 전기가 훨씬 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COP는 5, 6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COP하고 힙버프와 냉동기의 차이는 관계식은 이거. 왜 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 때문이죠. 이것하고 이것이 나눠지니까 여기서 이 플러스 1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식은 당연히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연력학제 1법칙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공식은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시고, 또 뭐 한 가지 외기온도를 제가 등원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등원은 아니죠. 이렇게 되든지 삐딱하게, 즉 열을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투입했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투입했냐에 따라서 아마 이게 사선, 밑에도 마찬가지 사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건 TS 선도. 왜 TS 선도를 자꾸 연력학에서는 그림을 그릴까? 이게 이 법칙, 연력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를 계산하라. 연력학 제2법칙을 계산하라 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TS 선도죠. 근데 실제는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뭐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H 아니겠습니까? H. 그래서 실제는 pH 선도를 씁니다. pH 선도가 매우 편리하다. 연력학에서는 TS 선도를 중시하나 연력학 제2법칙 해석 필수, 공조 및 냉동에서는 이해하기 편한 pH 선도, 몰리에르 선도를 쓴다. 연력학 제1법칙, 뭐 연력학 제1법칙만 잘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1%, 뭐 조금이라도 성능을 개선시켜보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 해석이 필수이고요. 이건 pH 선도에서 이거는 당연히 등압 선도, 등 엔탈피 선, 3번에서 4번 교축 과정 등 엔탈피입니다.
그 다음 여기 요것이 포화수선이고 이게 임계점, 임계점보다 낮은 상태에서 등온 과정, 요게 등온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등온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 여기 액상, 여기 포화 상태 기상이 되고, 여기 포화니까 등 건도가 이렇게 이 선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안쪽이. 그럼 0.5는 얼마냐? 이 정도, 여기가 0.5일 것 같습니다. 등 엔트로피선, 등 엔트로피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등 비체적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이것을 즉 이것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1번 상태에서 실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기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로 오면은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실제는 운전의 안정성을 위해서 과열을 약간 합니다. 압축을 해야죠. 근데 여기는 역시 그 가역 과정이 아니다. 즉 압축기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80% 정도, 80% 정도 이게 80% 정도 오른쪽으로 간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냉각을 시키겠다고 하면 냉각 압축이지 않습니까? 즉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작동 유체 냉매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그런데 열을 냉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냉각을 시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때는 이게 엔트로피 증가, 여기서는 작동 유체를 표현한 겁니다. 토탈 총이 제너레이션이 아니죠. 여기서는 작동 유체의 엔트로피 변화이니까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오는데 당연히 압력은 조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조금 더 관행을 시킵니다. 관행이라는 말은 잠열을 100% 활용하자.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은 요만큼 잠열을 내가 활용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관행을 시킨다. 그러면 이 논리라 그러면은 이거를 이만큼 하면은, 아니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아니 이게 훨씬 더 많은 자멸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만큼 내려오는 거, 그래서 작동유체의 특징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즉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 포화 상태에서 이걸 만들 여기 위에 거 위에 여기 있죠. 여기에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주황색 선이 엔탈피 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여기 요 정도였죠. 요 정도는 이렇게 가요. 여기 액상, 여기가 액상,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뚝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즉 요거 방향이 여기 있죠. 요거 이거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최적화 지점을 찾자. 아마 약간 더 냉각하는 게 최적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번에 4번 등 엔트로피 선도, 등 엔탈피가 되고, 여기서 이제 엑서지가 많이 파괴가 되겠구나. 터빈을 설치하기 불가능하다. 4번에서 1번으로 당연히 마찰로 인한 압력 강화가 발생을 하고, 다시 이제 이게 뺑뺑뺑뺑 돌게 되는 것이 이제 실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입니다. 캐스케이드 냉동 사이클. 캐스케이드 아마 풍성하게 늘어진 것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낮은 온도가 필요할 때 이 캐스케이드 냉동 사이클을 쓰면 이제 COP가 증가를 한다. 그럼 상당히 낮은 온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그럼 온도가 낮다는 말은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더 떨어뜨리면 얘가 경향상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더 떨어뜨리면 그럼 얘가 성능만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그러면 넓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모양. 여기 두 개 설치한다는 겁니다. 두 개 설치하면 여기서 이거 있죠. 이게 넓어집니다. QL
넓어지죠.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한 개, 두 개. 2단, 3단, 4단, 요건 2단이겠죠. 2단, 3단, 4단. 각 단마다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각 냉매를 적용하라. 예, 그래서 각 냉매를 적용하라. 예, 우선 여기가 있고, 여기 냉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매가 있죠. 여기다 열 교환기를 하는데, 이제 밀폐, 즉, A 냉매랑 B 냉매가 이제 섞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QL 여기서 저온을 받아가지고 전기 투입하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열을 교환하고 여기 전기를 투입해서 또 열을 생산하고 결국 이렇게 바운더리 이렇게 그려보면 예,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 핵심이 되고 이거는 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 바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있다는 거 얘가 뭐냐 얘를 또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당연히 바운더리 이렇게 그리면 여기 W도 없고 Q도 없네요. W 없고 Q 없고 이거 여기 질량 요게 1kg이라고 한다면 이 질량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구하는 게 목표인 거죠. 요게 1kg이다. 그럼 이거는 몇 kg이냐? 네, 이거 뭐 아주 쉽습니다. COP는 또 그럼 뭐냐? 당연히 COP는 받은 열량, 받은 에너지가 이거죠. 전기죠. 이것분에 레프리제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 빼기 4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공식은 연력학 계산은 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의 핵심은 결국 뭐 이것이 되겠고 이것을 그림을 그린 것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열은 2번 밑에가 온도가 높아야죠.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낮고 그래야 열은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의 온도가 약간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8번하고 5번 온도가 열은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그럼 얘는 왜 또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왜 화살표를 이렇게 거꾸로 그렸냐? 약간 헷갈립니다. 얘가 실제인 거죠. 얘가 실제인데 얘는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바운더리 결국 같은 얘기니까 바운더리 이렇게 딱 그리면 바운더리에 딱 걸린다. 그런 뜻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을 얘랑 같고 얘가 실제인 거죠. 그래서 스타트 1번에서 2번 1, 2, 3, 4 이거는 1, 2, 3, 4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 당연히 해결되는 거고 이거는 5, 6, 7, 8 5, 6, 7, 8 요게 핵심이네 요게 요거 이것 때문에 밑에 게 요게 늘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뭐 이거 캐스케이드 안 쓰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이만큼 캐스케이드를 써서 늘렸다. 대신 이제 이만큼 전기는 추가적인 동력이 드나 아까 그 COP 효율 5에서 6만큼 이제 뻥튀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진다. 엔탈피 흐름으로 해석해야 된다. 즉 질량을 필히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질량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엔탈피가 아니고요. 앞에서는 비엔탈피죠. 왜 질량이 같으니까. 근데 위에서는 그래서 여기 라지 H 여기 공식에서도 라지 H 여기서도 라지 H가 이제 필히 적용되어야 한다. 변수가 많으므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즉 내가 뭔가 하나를 바꿨습니다. 뭔가 하나를 바꾸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질까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하나를 바꿔가지고 얘를 바꾸면 막 다른 것들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막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능동적인 교육.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에너플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은 한번 또 새롭게 올려놓도록 하고 시뮬레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능동적으로 이해가 된다. 작동주체 질량이 서로 다르므로 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작동유체하고 이 작동유체 질량이 다른 겁니다. 성격도 다르죠. 그러니까 TES 선도상에서 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서로 비교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동 유체 A와 B는 서로 다르다. 이게 분명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작동 유체고 A 질량이 1kg이라면 B 질량은 약 1.25kg. 즉 B 면적을 확대. 즉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 면적에다가 질량을 곱해줘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냉동 부하는 대폭 증가, 투입 동력은 소폭 증가. 즉 우선 이거를 안 했다. 이것만 했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지금 냉동 부하이지 않습니까? 즉 요거를 이것도 하기 이거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 투입 동력은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얘는 냉동 부하는 얼마 열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만큼 뽑아내는 거죠. 투입 동력을 이렇게 주고 즉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단순히 생각하면 한 이 정도 더 들어갔네요. 전기가 이 정도 전기를 더 투입해 가지고 이만큼 전기를 더 투입해서 이만큼 열을 더 생산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 전기를 더 투입해서 열을 더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COP가 5에서 6 아니겠습니까? 전기 1을 넣어주면 열이 5에서 6이 냉동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 부하 열은 대폭으로 이제 뽑아냈고 투입 동력은 이제 소폭. 이게 COP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하는 성능 개소. 무슨 말이냐면 온도차가 줄어들었다. 이제 왜 성능이 좋아지느냐? 뭐 이건 COP 개념뿐만 아니라 온도차가 줄어들었다. 이제 즉 한 개 설치하겠다 그러면 온도차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니겠습니까? 한 개 설치하면 그럼 두 개 설치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첫 번째 온도차가 적다. 성능이 좋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온도차가 적다. 성능이 좋다. 좋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성능이 안 좋다. 그래서 큰 온도차가 있는 경우 온도차가 크다. 그러면 이제 캐스케이드 냉동 사이클을 써야 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단 압축식 냉동 사이클 앞에서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 캐스케이드 냉동 이어서 다단 압축식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그림은 그럼 앞에 이게 핵심 이제 플래시 챔버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앞에 거는 열 교환을 이렇게 했죠. 이게 A라는 것과 B라는 냉매가 서로 다른데 여기는 동일한 냉매입니다. 냉매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며 여기서 이제 플래시 챔버에서 여기서 이제 그 교축을 일으키고 여기 수증기 있지 않습니까? 증기는 이쪽으로 7번으로 보내고 물은 밑으로 보내고 6번, 7번, 8번 여기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딱 바운더리를 그리면 즉 다시 이제 1번 여기 바운더리 그리면 W도 없고 Q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질량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1번에서 2번을 압축을 합니다. 1번에서 2번을 압축을 하고 근데 여기서 2번에서 얘하고 섞습니다. 섞는다. 그것이 2번에서 2번하고 7번하고 혼합을 합니다. 그럼 3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3번을 다시 압축을 합니다. 그럼 4번이 되고요. 여기서 응축을 보내서 이렇게 5번이 되고 5번에서 교축 밸브를 통해서 팽창을 시키면 이제 6번이 되죠. 그 6번이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1kg입니다. 이게 1kg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럼 그 6번이 이제 여기 6번은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포화 상태니까 6번은 증기하고 물하고 액체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증기하고 액체하고의 비가 증기하고 1kg 총 질량하고 비가 건도이지 않습니까? 건도 마를 거죠. 말랐다는 말은 증기죠. 증기의 질량이 이제 7번이 핵심이 되겠고 그래서 6번이 7번하고 8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7번 여기 증기의 질량은 X이고요. X는 건도죠. 액체의 질량은 1 빼기 건도 하면 이게 액체의 질량이고 그래서 8번 액체를 다시 교축을 합니다. 이거를 교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9번에서 1번으로 다시 이렇게 오고 1번에서 2번 압축시키고 다시 여기 이렇게 혼합을 시키고 뺑뺑뺑 도는 결국 그 다단 압축식하고 캐스케이드하고 형태는 유사합니다. 이렇게 형태는 매우 유사한데 차이점은 이건 열 교환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분리 증기하고
뿌려가지고 여기서 증기하고 액체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거냐. 같은 냉매, 동일한 냉매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뭐 당연히 핵심은 이거는 연력학 제일법칙 이렇게 하면 연력학 제일법칙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부 다 해석됩니다. 전부 다 해석되죠. 여기에다 딱 컨트롤 볼륨을 그리면 이거는 W도 0이고 Q도 0이다. 질량 구하는 거다. 결국 건도 구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이제 5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여기가 1kg이니까 질량이 주어져 있죠. 1kg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질량 유량은 6번의 건도우 함수이다. 1kg이죠. 1kg은 여기서 당연히 건도 여기가 xkg이 가는 거고 여기 1 빼기 xkg이 가는 겁니다. 그거의 특징은 건도라는 거. 건도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건도, 물성. 무조건 두 개만 알자. 온도하고 압력을 알든지 여기는 온도하고 압력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포화 상태는 압력하고 건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6번 건도는 혼합실 압력의 함수이다. 즉 결국 건도라는 거는 압력 아닙니까? 이게 압력이 바뀌면 건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여기 압력을 한번 바꿔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해서 이건 물입니다. 워터에 대해서 여기 압력이 여기 압력이죠. 등압. 여기 등압. 압력이 바뀌면 이게 요선 퀄러티 이게 건도선이죠. 이거 이렇게 오는 게 건도선. 압력이 바뀌면 여기하고 압력이 바뀌면 건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혼합실 압력의 함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챔버 수위 조절.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챔버가 이렇게 물이 확 넘어버려요, 이게. 아니면 그 증기만 확 다 차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정도 오게끔 수위가 가운데 정도 오게끔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건도 조절이고 결국은 그 건도는 혼합실 압력. 이거 혼합실 압력 조절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합실 압력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6번 압력, 7번 압력, 8번 압력은 당연히 같은 것이고 이상 현실은 좀 다른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이제 7번하고 당연히 여기 3번하고 같죠 압력이. 그럼 2번하고 또 3번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같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상적인 것이고 그럼 메인은 뭘까? 당연히 여기 압력하고 총 압력비죠. 이 총 압력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총 압력비 이게 TS 선도에서 이것이 총 압력비의 차 아닙니까? 이게 왜 포화니까 포화 선도니까 그것은 결국 총 온도차. 여기하고 여기에 총 온도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외기는 여름철의 온도는 뭐 당연히 외기 있는 것이고 냉동 온도는 이제 설계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얼마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게 이쪽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미 결정돼 있죠. 가운데를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될까? 뭐 가운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가운데를 여기에 유지할까? 여기에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를 여기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최적 압력을 얼마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론은 뭐 앞에서 이거랑 유사하죠.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시키면 뭐 다 해석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그 핵심은 여기 압력 6번 압력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자. 요거 결국 요게 6번의 압력이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변화를 시뮬레이션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물입니다. 물인데 뭐 이거 온도 뭐 357도 이런 거 좀 무시를 하고 왜냐하면 그냥 계산 방법론을 이해하자라는 뜻이고 또 냉매의 물성 특성을 이해를 해보자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아직 제 워터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툴이 개발이 됐고, 냉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회사에서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이해해 보자 라는 뜻에서 한번 계산을, 이거 6번. 그래서 6번, 이거 이렇게 표현이 되면 딱 그림을 보니까, 아, 여기가 2번하고 3번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이것은 물에 대한 거고, 요것은 이렇게 길었는데 요거는 왜 이럴까? 이래서 이게 물의 특성이 이렇구나. 물의 특성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물 가지고 냉매 쓰면 안 된다. 이것에 이렇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엔탈피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길쭉해서 그럽니다. 이게 위아래로 좁빗해서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 좀 우측으로 휘어진, 냉매의 특성은, 이렇게 엔탈피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물이고요. 이게 물이고 이게 냉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냉매의 특성입니다. 물과 냉매의 특성의 차이. 그러면은 6번을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압력이 2.5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1바, 여기는 1바이고 여기는 10바. 네, 여기 10바, 여기 1바랑 10바랑 한번 이렇게 압력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심사는 COP니까 8686 압력 올리니까 올라갑니다. COP가 올라가죠.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올라갔고 올라가고 88 올라갔습니다. 여기 내려가네요. 여기 내려갑니다. 우리 당연히 최고로 좋은 지점에 압력 COP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야죠. 여기 이거 여기네요. 여기 3.88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대 성능을 내는 압축피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3.88이 딱 보니까 여기 1바예요. 여기는 1바이고 1바이죠. 여기 1바하고 10바하고 그럼 3.4. 3.4가 최적의 성능 비입니다. 3.4 어디서 많이 들어본 3.333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3.333로 나옵니다. 답이. 이게 최대 성능을 내는 압축비는 이 10 나누기 1의 루트 배구나. 루트승이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떤 공기조화 및 냉동 시간에 이렇게 압축비의 루트승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제가 방금 이제 증명을 한 것이고, 그러면 왜 이게 2번하고 3번, 즉 워터가 물이 안 좋을까? 즉 여기가 투입 동력 아니겠습니까? 여기 투입 동력이죠. 그러면 3번하고 4번으로 투입이 273이 지금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273에 1이 투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온다면 얘가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요만큼 요 길이만큼 이제 1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워터를 쓰면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은 요만큼 물론 작지만 요만큼 이제 에너지 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선도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방법론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즉 이렇게 오면은 투입 동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오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 요거 있죠. 요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게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로부터 물론 이제 제가 예제를 냉매를 써서 예제를 만들면 좋겠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여하간 방법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단계마다 다 숫자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H 연력학제 1법칙, 이거는 엔트로피고 이거는 엑서지입니다. 즉 뭐 또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 및 연력학제 2법칙 엑서지에 대한 예제이니까 이거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제로 여기
5번에서 6번 팽창을 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한다. 앞에서 완전 비가역이다. 완전 비가역. 비가역 손실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 한번 생각해 보면 5번에서 6번, 5번에서 6번 보면은 원래 5번의 엑서지가 148이었습니다. 6번의 엑서지는 141이죠. 즉 엔탈피는 763입니다. 여기 763, 763. 즉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는 손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는 148, 141이니까 여기서 7만큼 손실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엑서지의 기준점은 제가 이걸로 잡았고 즉 이건 현실은 아닙니다. 이건 예제를 이제 물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챔버에서 온도차에 의한 엑서지 파괴는 없다. 여기서 당연히 분리니까 엑서지 파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합기에서 엑서지 파괴가 발생한다. 여기서 2번하고 7번하고 섞으면 3번이 되는데 당연히 엑서지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2번의 엑서지는 여기 730 그러면 7번의 엑서지는 62 792 792네요. 들어가는 엑서지는 792인데 나가는 엑서지 3번 791 1만큼 파괴됐습니다. 1 정도면은 뭐 거의 손실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즉 아마 여기 거의 손실은 조금 발생하는 것 같다. 손실이 조금 발생한다. 그럼 다단압축시요. 그러면은 캐스케이드는 여기 온도차 때문에 손실이 좀 조금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듭니다. 즉 아마 다단압축 캐스케이드보다 성능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하간 그 두 종류 이 종류 유체냐 뭐 단일 유체냐에 따라 가지고 그 특성은 다르는 거니까 단일 유체를 쓸 상황이 있고 이종 유체를 쓸 상황이 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손실일 구하기 방금 이제 엑서지 가지고 이제 손실일 구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T 제너레이션 엔트로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T0 곱하면 T0 여기서 T0는 15도씨라고 제가 가정을 했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현실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써놓은 건 그 방법론을 이해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따라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좀 그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일 압축기를 가진 다목적 냉동 사이클 즉 이거는 그림 딱 보니까 이거 압축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응축기 하나 이게 두 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증발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냉동을 쓰고 하나는 냉장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결국 냉장고이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냉장실, 냉동실 이렇게 쓰겠다. 증발기 두 대, 1단 압축이냐 2단 압축이냐. 압축기 한 대를 쓸 거냐 압축기 두 대를 쓸 거냐. 즉 압축기 한 대면 이거고 압축기 두 대면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거 뭐 당연히 소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소형인데 압축기 두 개 쓰면은 뭐 돈 낭비인 것 같고 대형일 경우에는 전기값 때문에 압축기 두 대 쓰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온도차가 작은 부하냐 온도차가 큰 부하냐 결국은 경제성 검토 뭐 결국 또 시뮬레이션 하라는 뜻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경제성을 파악하라. 기체 냉동 사이클 역브레이턴 사이클입니다. 재생기 설치로 효율이 증가한다. 앞에서 재생기 설치하면 무조건 효율은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했고 브레이턴 사이클 앞에서는 이제 랭킨 사이클이었는데 이건 브레이턴 사이클이네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은 1번 즉 그 사이클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브레이턴 사이클은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극저온이므로 이상기체가 아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영하 100도, 109.6도까지 계산이 됩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하 100도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극저온이므로 이상기체는 아니라는 거, 즉 실제 기체 물성치, 요거 압축성 인자 팩터 이거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 어쨌든 그 시험 문제 풀 때는 당연히 PV는 RT죠.
이거는 어느 세월에 이걸 계산하겠습니까? 예. 시험 문제 풀 때는 이상기체로 적용하는 거고, 이제 실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고, 냉매 온도가 변함으로 COP는 매우 낮을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기 냉매 온도 안 변합니다. 이렇게. 네, 안 변하죠. 컨스탄트. 등온 과정인데 얘는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카르노 효율에서 벗어나는 거죠. 비가역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COP가 매우 낮을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COP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1.18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계산한 건지, 앞에서는 막 3.8 이렇게, 또 5, 6, 최신 기술은 5, 6이라고 합니다. 5에서 6 정도, COP 5에서 6 정도. 그런데 얘는 일단 1.18, 어쨌든 상당히 낮을 것이다. 왜? 등온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체 냉동 사이클을 쓰는가? 또 의문이 발생을 하죠. 이게 혹시 영화 극조온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닌가도 생각은 또 들기는 드는데, 왜냐면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니까 극조온 냉동할 때 이게 필요하지 않나. 여하간 연력학 문제풀이 용으로.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가죠. 압축을 합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185가 나왔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 압축하는데 이게 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두 배가 들어갑니다. 브레이턴은 역과정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동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서 2번에서 3번, 2번에서 3번으로 이제 고온, 이게 온도, 엔트로피입니다. 온도니까 고온을 밖으로 방열을 해야 되는 것이고, 3번에서 4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게 다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재생기 효율이 좋아진다. 4번에서 5번으로는 터빈을 설치를 해가지고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터빈을 설치해서 이게 전기를 생산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요만큼 전기 생산하는 게 샤프트 축으로 연결돼가지고 압축기를 돌리는데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전기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번 100이네요. 100을 생산했습니다. 근데 185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185가 필요를 합니다. 85.1을 더 전기 가지고 투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5번에서 6번 이제 이거 냉동을 시킵니다. 5번에서 6번 딱 보면은 영하 100도씨까지 일단 내려가니까 뭐 한 영하 80도, 영하 80도 뭐 등등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극저온 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6번에서 1번, 6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뺑뺑뺑 도는데 결국 재생기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본 사이클은 이상, 실제는 막 삐뚤어지는 거죠. 막 삐뚤삐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독립 변수가 뭔지, 종속 변수가 뭔지 관계를 명확히 정립이 필요하고, 이것의 문제풀이 방법은 뭐 연력학 제일법칙 적용하면 되고, 거기에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이상기체 그 PV는 RT 적용하고, 그다음에 물성치 구하기, 엔탈피 값, 뭐 CP 델타 T 아니겠습니까? 엔탈피 H는 CP 정합 비열 곱하기 온도차. 그거 하면은 뭐 다 계산됩니다. 뭐 계산은 매우 쉽다. 이해가 어려운 거죠. 이걸 이해를 잘하자. 먼저 외기 온도. 외기 온도가 지금 냉동이 여름철이란 말이죠. 여름철에 외기 온도가 뭐 당연히 올라가면은 안 좋지 않겠습니까? COP가 안 좋아진다. 뭐 엄청 더운데. 그래서 외기 온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외기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COP가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떨어지죠. 외기 온도가 떨어지면 COP는 올라간다. 계속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5도까지. 뭐 25도 밑으로는 뭐 냉동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기 온도랑 이제 비례하는구나. 네, 냉동 온도를 한번 또, 냉동 온도. 역시, 어쨌든 온도차가 크면, 외기하고 냉동하고 온도차가 크면 안 좋다. 온도차가 작으면 좋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냉동 온도가 올라가면 COP가 상승해야 되겠구나. 냉동 온도를 올립니다. 네, COP 상승하네요. 이렇게. 냉동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온도차가 커진다는 거죠. 온도차가 커지면 COP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도차를 이해를 했고, 압축비를 변화시킨다. 압축비, 압력비. 이게 지금 제가 사바를 했는데, 지금 그럼 5바, 6바, 7바가 무슨 뜻일까? 뭔가 5바, 6바, 7바 압축비가 더 커진다라는 뜻은 뭔가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성능이 더 큰 성능이 필요하다. 더 큰 성능이 필요하다.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압축이 4.0, 지금 4.0. 여기하고 압력비가 지금 4.0이라는 거죠. 이게 늘린다. 늘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압축비를 키운다. 뭔가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뭔가가 특별한 조건, 더 큰 조건. 네, 이게 더 커졌네요, 이게. 더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말은 이제 온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더 이렇게. 그럼 지금 압축비 5를 만들었고, 압축비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압축비를 떨어뜨린다. 압축비를 떨어뜨린다 말은 이제 지금 외기 조건하고 가까워진다. 외기 조건하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COP가 증가하네요, 이게. 압축비 3.8 이렇게. COP는 증가하고 점점 외기하고 냉동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COP는 증가한다. 그럼 다시 또 늘리면 압축비를 늘린다.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더 큰 성능이 요구된다. 이렇게. 줄인다. 그럼 이번에는 냉방 부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 부하는 문제가 있는 점이 한번 늘립니다. 늘려도 뭐 안 변하네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동력만 변하고 질량만 변하고 이렇게. 즉 이거는 원래 냉방 부하가 바뀌면 질량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즉 냉방 부하가 바뀌면 이미 사이클이 결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설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냉방 부하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그거는 설계 데이터입니다. 설계 데이터가 주어져야 하나 여기는 설계 데이터가 안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냉방 부하 할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구매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제작사 설계 데이터 다수 확보가 필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방금 제가 시뮬레이션 했듯이 이거 제작사 설계 데이터 확보 못하면 즉 요구를 안 하면 요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요청을 해야지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해야 될지 내가 알아야지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청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거 틀렸다. 라는 겁니다. 필히 제작사 설계 데이터, 내가 실무자다. 그럼 내가 무엇을 요구를 해야 하는지, 내가 요구 안 하면 안 준다. 라는 걸 필히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흡수식 냉동 사이클, 100도씨에서 200도씨 범위의 폐열이나 배열을 활용한 냉동 사이클입니다. 지금 여기 전기가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폐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비싼데 만약에 폐열이나 배열이 매우 싸거나 공짜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아닌가. 이 근본적인 특징이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너무 싸가지고 전기값이 싸서 원자력 발전 때문에 그런 거죠. 전기값이 싸가지고 대부분 이거를 설치를 하고 이거는 글쎄요. 우리나라 폐열 진짜 폐열이죠. 폐열. 버리는 열 가지고 근데 배열 가지고는 좀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이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은 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 외국은 전기값이 비싸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때문에 전기값이 싼 거고 작동유체 암모니아 물 이것을 이제 널리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물 리튬 브로마이드 이거
전기가 아닌 열을 투입함으로 COP는 매우 낮고 또 가격은 고가이다. 이거 COP 매우 낮, 0.8, 0.9, 0.9 정도 됩니다. 이건 5에서 6 정도, 이건 5에서 6 정도 되고, 그 이유는 전기는 열의 몇 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 예, 설명 있다는 것. 다음은 이제 리튬 브로마이드 흡수식 냉동기인데 이거를 제가 연력학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이거는 그 4학년 때 공기저하 및 냉동, 공기저하 및 냉동에서 뭐 또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이건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1번 문제풀이 순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풀이 순서랑 뭐 매스 밸런스 이렇게 적용해라. 한번 나름대로 제가 그 그림을 그려봤고 이거는 이제 공기조화 및 냉동 시간에 한번 참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결국 냉동 사이클의 핵심은 카르노 효율 여기하고 그 온도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것과 여기 할 때는 최적 압력은 루트성이라는 것과 역시 그 실무자분께서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최적 조건을 찾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